예,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군요. 예, 행정처장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죠, 우리 법상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예. 신분이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22일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다 밝혔다, 이것이 이유랍니다. 검찰에서 다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 부인을 했죠.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생각했다면 영장 전담 판사가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서 본인이 혹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10수가지가 넘습니다. 대체로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뇌물 수수 액수가 무려 110억대 가깝고요. 그 다음에 특활비가 수십억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의 지난 10년간의 질문과 요구에 무려 35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뒤로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되었던 계좌 140억을 그것도 청와대 권력을 남용해서 반환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죄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흔히 형을 선고할 때 우리 판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죄질과 범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죄질로 따지자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그러시겠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평생을 법관으로 지금 대법관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이요. 김백준이라는 MB의 영원한 집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거죠, 우려가. 김희중이라는 MB의 제1부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진모, 우리 법조인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국실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김진모 검사장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습니다. 이영배라고, 예, 금강이라는 대표의 회사입니다. 회사 대표입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역시 다스와 관련돼서 구속됐습니다. 이병무라고, MB는 청계재단으로 상징되는데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M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오로지 돈과 오로지 가족들의 돈과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임기 5년이 범죄와 비리로 점철된 우리 국민이 가입자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데 국민이 정치 보복합니까?
그 영원한 집사들이 들어가서 다 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비루한 사람 관리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줄줄이 다 불었겠습니까? 예. 김백준이라는 사람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전해라고 이 말이 다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겨뤄진 혐의를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MB는 불구속되고 소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되고 이미 구속된 MB의 혐의와 관련된 그 조각들, 편린들,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영배, 이병모 이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이 주장이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김백준은 무슨 죄예요? 김희중은 무슨 죄예요? 자기 깜빵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살한 죄밖에 없습니다. 김진모는 무슨 죄예요? 김진모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장 됐는데 이 죄를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검사장 된 건 아니었습니까? MB의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그 관봉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막음 하려다가 구속됐어요. 누굴 위해서? MB를 위해서. 그런 MB를 불구속하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라는 모 시인의 일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법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MB에 대해 저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가벼움과 그 비루함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보냅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네,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 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그 1차로 부의한 안건들이 4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질의하시는 사법참여 확대 강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또 법원행정처의 지원 중심의 그런 구조 개편, 또 법관 인사 이원화 개선 방안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널뛰기 재판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사람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공여자가 있고 이제 수뢰자가 있고요. 받는 사람, 뇌물 수수자가 있고, 그런데 지금 재판부마다 1심과 2심에 다를 뿐더러 1심에서도 또 다른 이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또 뭐 영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많은 영장 청구가 있었고 기각도 꽤 있었고 발부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영장의 기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모순관계에 있는 건데요. 일률적으로 법원행정처나 또는 대법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재판 기준이 이래야 돼.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대법원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을 사법행정적으로 보좌하는 어떤 법원행정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재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간섭적인 역할들이 생겨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는 소지가 있고, 반대로 이런 널뛰기 재판을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법관의 독립은 다 오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 양심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는 양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랑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의 기준이라는 건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해봤지만 이게 법관의 독립이 어느 경우에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는 양심, 헌법과 법률 하의 양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의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또는 혹은 알 수 없는 내 외부적인 어떤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법관의 독립으로만 그것이 포장돼 가지고 그것이 절대선이고 이런 재판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재판이 다 가능한 구조야. 3심제고 대법원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줄 텐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가장 좋은 제도적 방안이 될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재판에 참여를 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시비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고 민사에서는 유죄적 그런 선고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뭐 시끄럽긴 했지만 그것이 막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소위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뭐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배심제를 취하는 재판제도의 어떤 장점 같은 건데 지금 그 모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일부 형사 사건에서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법관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요. 그죠? 그 배심원의 판결이.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사건, 민사사건에도 도입을 할 예정이다. 조금 더 진전된 어떤 지향이 있다면, 방향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재판은 마치 그 지방자치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국민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승부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접 재판을 해보면 재판에 대한 원리라든지 또 그 재판을 신뢰하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재판을 많이 그 국민 참여 재판을 많이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탈피해서 중요 사건이라든지 또 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건은 오히려 참여 재판을 통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래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민사 사건 등에도 확대함으로써 그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그 법원 입장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제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보셨죠? 공론조사가 결국은 그것을 재판제도에 도입을 해보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발상만 전환시키면. 그래서 행정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청이 언제나 잘한다고 뭐 옳은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전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사건에서도 전면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하고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기속력의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인정관계에 있어서 법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라면 기속력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기속력이라는 것은 그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의 재판의 그 결론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고적 의견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속력까지 부여한다면 또 다른 사법 불신의 또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고적 의견으로 하더라도 또 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가능하면 존중하도록 판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 입장에서도 자기 의견이 존중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10수가지가 넘습니다. 대체로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뇌물 수수 액수가 무려 110억대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특활비가 수십억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의 지난 10년간의 질문과 요구에 무려 35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뒤로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되었던 계좌 140억을 그것도 청와대 권력을 남용해서 반환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죄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흔히 형을 선고할 때 우리 판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죄질과 범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죄질로 따지자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그러시겠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평생을 법관으로 지금 대법관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이요. 김백준이라는 MB의 영원한 집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거죠, 우려가. 김희중이라는 MB의 제1부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진모, 우리 법조인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국실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김진모 검사장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습니다. 이영배라고, 예, 금강이라는 대표의 회사입니다. 회사 대표입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역시 다스와 관련돼서 구속됐습니다. 이병무라고, MB는 청계재단으로 상징되는데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M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오로지 돈과 오로지 가족들의 돈과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임기 5년이 범죄와 비리로 점철된 우리 국민이 가입자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데 국민이 정치 보복합니까? 그 영원한 집사들이 들어가서 다 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비루한 사람 관리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줄줄이 다 불었겠습니까? 예. 김백준이라는 사람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전해라고, 이 말이 다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겨뤄진 혐의를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MB는 불구속되고 소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되고 이미 구속된 MB의 혐의와 관련된 그 조각들, 편린들,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영배, 이병모, 이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이 주장이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김백준은 무슨 죄예요? 김희중은 무슨 죄예요? 자기 깜빵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살한 죄밖에 없습니다. 김진모는 무슨 죄예요?
김진모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장 됐는데 이 죄를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검사장 된 건 아니었습니까? MB의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그 관봉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군요. 행정처장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죠, 우리 법상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신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22일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다 밝혔다, 이것이 이유랍니다. 검찰에서 다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 부인을 했죠.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생각했다라면 영장 전담 판사가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서 본인이 혹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